자, 지난 시간에 이 문제 풀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앞에 문제만 풀고 끝났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는 이제 동일해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달라.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시면 조건이 두 개가 걸려 있죠. 숫자와 사칙 연산 금지. 그 다음에 아래처럼 출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여기다가 변수는 뭐가 된다?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수는 재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라면 여기서는 A는 5, B는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변수 재활용을 통해서 A에다가 10 넣고 B에다가 5 넣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변수를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변수 재활용해서 풀 수는 있지만 조건이 걸려있죠. 숫자와 사칙 연산 사용 금지라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대입연산자, 여기 대입연산자잖아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으로 오는 거는 변수고 우측으로 오는 건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 B는 우측에 있는 B는 변수 B예요? 아니면 값 10이에요? 얘는 값 10인 거죠. 그죠? 그러면 값 1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넣게 되면 A는 그러면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1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는 뭐기 때문에 우측에 오면 제가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로 봐야 돼요? 5 더하기 5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5 더하기 5인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사칙 연산을 아직 배우기 전이지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죠?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뭐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당연히 처음 배웠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력하면 당연히 B는 뭐가 나와요? 10이 나와버려요. 왜요? 지금 변수의 특징이 뭐라 했죠, 여러분들? 변수의 특징 중 하나가 변수는 뭐라 했어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변수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 그 다음에 우측에 있을 때는 뭐예요? 값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수가 재활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A라는 변수에다는 뭘 넣는 거예요? 얘는 값 10이기 때문에 값 10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A에는 지금 뭐가 할당되어 있다? 1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5로 봐야 돼요? 1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10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B라는 변수에는 뭐가 할당된다? 결국에는 10이 할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는 게 있으면,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 해볼게요. 데이터. 그러면 그 중요한 데이터를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저장해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폴더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USB, 하드디스크 등등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뭐예요? 백업해 놓잖아요. 백업 장치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튼간에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공통 특징이 있죠. 그건 바로 뭐다?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간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변수.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템프라고 해가지고 임시 변수라고 만들어 볼게요. 템프.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는 요 A예요. A. 그러면 A의 값을 이 템프 변수가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나 뭐 그런 것처럼 임시로 A의 값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템프 변수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다?
5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5가 들어있다 해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출력한다 해서 값이 바뀌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뭔가를 해줘야겠죠. 어떤 기제를 발휘해주면 되는 건데 B가 지금 뭐가 돼야 된대요? 5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5를 품고 있는 녀석이 누구죠? 얘잖아요. 얘. 이 템포 변수. 그러면 그 템포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는 템포가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5죠. 5.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A는 10, B는 5. 그러니까 변수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의 수합이라고 합니다. 변수 수합.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중에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초적인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스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다? 변수 수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